안녕하십니까? 2026년 더 넓고 든든해진 대한민국 복지 가이드가 시행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폭으로 복지 기준이 인상되고 새로운 혜택들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 혜택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1항,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2항,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3항,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확대와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지원 및 교통비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 2026년 복지정책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변화가 진행됩니다. 먼저 1항, 생계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라는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항, 의료 분야에서는 무려 26년 만의 대변화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3항,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교통비 지원인 모두의 카드는 물론 농식품 바우처나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까지 확대되어 일상생활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기준, 즉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을 그래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인 가구의 인상폭은 6.5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저희가 특별히 더 집중한 부분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이보다 더 높은 7.2% 인상되면서 2,056만 4,238원까지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처럼 1인 가구 기준이 크게 오르면서 독거 어르신이나 청년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의 혜택 선정 확률이 대폭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기준을 높인 것이 실제로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제로 수급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 지급액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82만 556원까지 상향되었으며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약 4만 명의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한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26년 동안 수많은 국민의 의료급여 수급을 가로막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6년부터 드디어 전면 폐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도 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오직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심사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소득 부양의무자 등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의료비 걱정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네, 의료 걱정을 덜어드렸다면 이제는 당장 발 뻗고 쉴 집과 우리 아이들 교육 걱정을 덜어드릴 차례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라면 거주 형태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가구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의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역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평균 6% 인상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50만 2천 원, 중학생은 연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연 86만 원을 지원받아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주거 안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미래의 핵심인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을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나이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4살 이하로 확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혜택을 키우고자 소득공제액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 원을 버는 30살 민준 씨의 경우 2025년에는 생계급여로 12만 원을 받았지만 2026년에는 5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급액이 4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일하는 청년이 생계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서 일하는 청년들의 소득 확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생업용 화물차와 승합차는 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완화하여 일반 재산과 동일한 수준인 4.17%만 적용받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기준 개혁을 통해 25년 만에 토지 가격 적용률 페널티를 폐지하고 주택의 가치를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수급자의 재산 기준 산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한 만큼 이제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고정비를 확 줄여주는 생활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기요금 월 16,000원, 가스요금은 최대 29%까지 감면되며 통신비의 경우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와 더불어 인터넷 월 23,100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면 혜택 대부분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생활요금 감면 혜택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교통비 지원은 시스템이 매월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드린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업그레이드된 K패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환급률은 53%로 크게 늘어났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30% 환급 혜택 또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신규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 혜택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는 월 45,000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100% 무료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광역버스나 GTX를 이용하는 출퇴근자 등 월 8만 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는 분들을 위한 플러서스형 혜택도 마련되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렸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민감한 물가인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양국인 나라미 지원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kg 한 포대를 2,500원에 제공하고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분들도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입된 그냥 드림 프로젝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일당 약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나 식품을 증빙 서류 없이 첫 방문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항,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원칙 아래 주민센터와 푸드마켓 등 70개소에서 이 혜택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덜어드리는 기초지원만큼이나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음을 보듬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문화누리 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15만 원의 착한 화원 10,000원을 더하여 문화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1항 심리상담은 주 2번에서 주 7번으로, 2항 가족상담은 주 1번에서 주 3번으로 상담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3항 정신질환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 역시 5%에서 2%로 인하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생계와 더불어 마음의 평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6년 신규 수급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1항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25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까지 늘어났고 2항 소득 있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께는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또한 3항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7인승 차량이나 4항 일하는 34세 이하 청년도 이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자격 확인은 화면에 보이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면 통합조사와 자산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6년에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빈곤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